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서도 월세값은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선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노원구가 월세값은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2차 규제 지역 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1차 해제 지역에서 배제된 수도권이 2차에서는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의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은 GTX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고덕 강일지구에 반값 아파트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란 바로 정부가 제시했던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주변 시세보다는 절반에 가까운 가격에 싸게 분양이 된다니까 관심이 가긴 하는데 정말 이걸 그대로 분양받아도 내가 수익 얻는 것에, 내 자산 지키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런 점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정보들로 챙기셔야 할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무료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남부지방은 좀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부지방에는 주말 내내 좀 날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랜드스타에셋의 신지훈 이사 그리고 강혜단 과장 함께 해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먼저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02-2638-3975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화가 조금은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편하시다면 그 방법으로도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먼저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강서구에 있는 신축 빌라를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동네는 화곡동이고 네. 여기 투자해도 좀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강서구의 신축 빌라 말씀 주셨는데 화곡동에 혹시 저희가 정확한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면 좀 주변에 예. 큰 건물이나 어디 주변이다 이렇게 정도 알려주실 여기가 수 있어요? 화곡역 인근이에요. 화곡역 인근에 예, 역세권 신축 빌라를 보셨는데 이걸 좀 예. 분양받아도 괜찮은지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나 좀 보고 계세요? 투자금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네. 저는 한 4, 5천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4, 5천이면 그럼 대출을 예. 조금 활용하셔서 분양받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좀 보신 것 같은데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빌라 투자해도 괜찮을 만한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곡동 쪽을 보고 계세요? 예, 화곡동이요. 그러면 혹시 현장은 다녀오셨어요? 현장은 아직 못 갔어요. 아직 못 가셨고. 네. 자, 그러면 화곡동을 혹시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투자금이 일단은 딴 데 비해서 비교적으로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화곡동이 투자금이 적다. 거라서. 네네. 지금 분양가가 얼마죠? 여기 보셨던 게? 분양가가 여기 3억 6천이었어요. 네. 분양가는 3억 6천이고 예. 1,000만 원 아까 투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럼 전세가 3억 5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죠. 일단 화곡동 주변이 최근에 1차, 7월 달에 1차에 지금 예. 요 지역이죠. 화곡동 요 예. 아래 지역이 모아타운 1차 선정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셨던 거는 화곡역 주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최근에 이 화곡동 쪽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한번 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 그랬을 때 이 화곡역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만 키워보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지역들 있죠? 예. 까치산역을 끼고 있고 이 위에 화곡 본동이 있는 지역들, 네네. 이 지역들이 전체가 지금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 지금 3억대가 넘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쪽 새마을회관, 강서구 새마을회관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화곡역 요 아래쪽, 성지중학교 아래쪽이 최근에 3억대 넘는 분양 물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자, 그런데 물론 1,000만 원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예.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3억대 중반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여기 지금 네. 모아타운이 있었던 요 인근 지역들. 예, 예. 이 위에 있는 건너편의 인근 지역들은요. 지금 2억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아, 네네. 그런데 여기는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죠. 한 2, 3천 정도 들어가요. 갭 투자가.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셨던 1,000만 원보다는 투자금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예. 오히려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화곡동이라는 지역에 매매가라던가 전세가 비율은 이쪽이 조금 더 맞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고분양가에 고전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쪽은. 예. 그래서 투자처를 조금 건너편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이 현장들을 다 다녀보신 건 아니시죠? 예, 예. 아직은 못 가봤어요. 제가 누누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임장은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 물건 주변에 네. 어떤 물건들이 많은지, 단독 다가구가 많은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많은지, 신축이 많은지, 구축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는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네네. 그리고 건너편에는 지금 도심복합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위가 지금 되어 있는지 동의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릴 때 1,0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자금력은 없는데 뭔가를 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예. 1,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오겠지만 반대로 지금 당장 투자는 할 수 있지만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진다면. 아, 예, 예. 그쵸? 그러면 좀, 네. 자, 지금 보셨던 물건을 예를 들면 3억 5천만 원이 전세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 전세 3억 5천이 고스란히 2년 뒤에 시청자분한테 빚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큰 빚인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은행에서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0%밖에 안 나와요. 아, 많이 받아야 50%예요. 예. 근데 이거를 2금융권, 3금융권까지 가셔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거를 받아가지고 들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대안을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업무 시설 쪽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업무 시설이요? 네. 그러니까 주변이 지금 화곡동은 죄송하지만 화곡동 자체는요.
대부분이 신월동이라던가 화곡동이라던가 이쪽은요 다 예. 배드타운 성격이 커요. 아, 네네. 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요자가 들어오면 내 집에 예.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임대인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축이 분양이 물건이 많고 그 다음에 전세가 많은 이유. 그러니까 공실이 조금 많거든요, 이쪽이. 그 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뭐 깡통 전세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방송을 탔던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곳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좀 피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뉴스가 나갔는데 시청자분이 만약에 전세를 얻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곳을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없는 곳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 구로라던가 가산이라던가 업무 시설이 있는 곳들 영등포라던가 그냥 다리만 건너면 안양천만 건너면 이렇게 업무 시설이 지금 추가가 되고 계속 확장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투자금이 1,000만 원대는 없어요. 네. 1,000만 원대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3천에서 5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은 아직까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 그러니까 입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투자금이 아니라 입지를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처를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혹시 모르시면 일단 화곡동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요. 예. 시청자분은 다녀오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제 말이 조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지역들 업무 시설이 증가하는 지역에 투자처가 어떤 게 있는지 저랑 한번 면밀히 상담하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정말 잘 주셨어요. 우선은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임장 활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장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고 싼 데는 그만한 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업무타운 쪽으로 좀 지역을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이 지역도 한번 공부를 해보신 후에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그 영등포 시장 근처에 제가 한 5년 전에 빌라를 하나 매입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매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지 판단이 안 서서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혹시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요? 네. 주소는 그 영등포 2가야, 2가. 영등포 2가 예. 94-125번지. 94-125번지 이거 예. 다세대 주택을 지금 5년 전에 매수하셔서 보유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네네. 거주는 안 하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전세해주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그런 부동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5년 전에 투자하셨어요?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청풍 스카이라는 곳 맞나요? 네네, 맞아요. 저도 잘 아는 곳이긴 한데 네. 5년 전에 그러면 요거 분양을 받으신 거죠? 네. 얼마에 받으셨어요? 한 그때 2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억 6천. 네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전세는 어느 정도로 맞추셨나요? 전소는 2억 5천, 2억 6천 이 정도 선이었어요. 2억 전세가? 5천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주변 한번 와보셨어요? 이거 투자용 물건이시죠? 예, 예전에는 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최근에 못 와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영등포가 조금 많이 변한 거를 모르시는 거죠? 네, 그 당시 5년 전에 가보고는 거의 안 가봤으니까요. 지금 이 영등포 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 예. 그렇죠? 이 전통시장이 지금 가시면요. 꼭 한번 다 가보세요. 투자한 네네. 물건은 다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 예, 투자 때문이 아니라 투자해놓은 물건도 주변 지역을 틈틈이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청자분들한테는. 네네. 자, 이 지역 중에 지금 여기 1-13구역이 있어요. 네. 영등포 시장 1-13구역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노란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나가고 주변이.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시청자분도 생각할 때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지역에 상가라던가 근생이라던가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없는 지역들, 월세를 네네. 받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지역은 예. 재개발이 잘 된다라고 보나요? 안 된다라고 보나요?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게 많으면 조금 힘들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주나 왜냐? 이런 것들 월세 때문에.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재개발하는 기간 뭐 5, 6년 동안 내가 수입이 안 생기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찬성할 이유가 없다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가를 갖고 있거나 근생을 네. 갖고 있거나 이렇게 월세 상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3구역은 틀려요. 전체가 주거시설이 없고 전체가 상가예요. 근생이고. 아, 예, 예. 근데 그런 지역을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요 구역이 지금 아마 갖고 계신 청풍 스카이 그 지역하고 똑같이 가로구역 내에서 가로정비 사업을 지금 동부 센트레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동짜리를. 네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로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는 없었거든요. 예. 전혀 없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어떤 상태냐? 가로정비 사업을 여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마 청풍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지역을 묶어서 저도 최근에 한번 부동산을 돌아서 이쪽 지역을 한번 임장을 가봤는데 부동산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나온 사업이잖아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네네네. 이 모아타운을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들리시죠? 네. 제가 볼 땐 조만간 동의서에 대한 얘기를 이 구역들이 얘기를 할 것도 같아요. 아, 왜냐? 네네. 여기가 지금 어떤 지역이에요? 준주거죠. 네, 맞아요. 준주거고 이 일대 대로변은 또 상업지가 일부 껴 있어요. 네. 준주거와 상업지가. 자, 그럼 용적률 상한은 엄청 많이 받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은 뭐예요? 보세요. 여의도를 끼고 있어요. 네네. 여의도까지 끼고 있어요. 국제업무지구를 끼고 있으면서 한강까지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성 자체가 좋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최근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가보시라는 게 뭐냐면 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영등포 시장역 쪽으로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이 위에 10년도 안 된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똑같았어요. 음.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영등포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시장 지역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20억을 호가하는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 근생이라던가 상가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특히나 주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시청자분처럼 여기에 뭔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압력을 많이 받겠죠. 네네. 이 지역도 지금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영등포는 어때요? 이 영등포역은 지금 타임스퀘어 뒤쪽으로 업무시설이라던가 주상복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겠죠. 네네. 자, 왜냐? 여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량리 롯데 L65라는 곳이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청량리가 다 끝나면 롯데가 어디에 들어올까요? 이쪽 글쎄요. 영등포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심치 않게 롯데에서 나와서 이쪽 땅들을 지금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아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엔 아직까지도 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홍등가라던가 아직까지도 윤락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고 청량리처럼 여기에 롯데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주변에 보세요. 영등포 하나 개발한다고 롯데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동대문 일대 전체가 들썩였거든요. 심지어 네. 용담역 장안동까지도 땅값이 다 올라갔던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영등포 이 역에다가 롯데가 또다시 들어와서 개발을 진행한다? 그럼 이 일대가 다 또 들썩이겠죠. 네. 지금도 이 여의도의 이 아파트들 오래된 재건축 연한이 훨씬 지난 아파트들이 60층이 돼가지고 투자처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데 이 지역 제가 볼 때는 업무 시설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고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제가 볼 땐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보유하셔야 돼요. 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반드시 보유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팔 생각하지 마세요. 팔 생각하지 언제까지 마시고 가져가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모아타운이라던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잖아요. 네. 특히나 정부의 개발 방식이 자체가 도심권 안에서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는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거를 왜 팔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유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5년 전에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은 그 확신을 믿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혹시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상담을 네. 한번 또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상담 내용이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투자하셨던 지금 이 영등포의 다세대 주택 앞으로도 쭉 가져갈 만한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계속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또 연락 주세요. 02-2638-3975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에도 무료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정말 투자 계획 처음부터 꼼꼼하게 전문가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어떤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불안정한 이 부동산 시장과 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금융 전체가 사실상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 가치가 확실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을 노려본다든가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 곳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 중에 특히나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중공업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8월 달에 나왔던 270만 호 도심복합 정부에서 발표한 도심복합 사업 주거안정 방안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공업지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역세권 개발에 많이 사람들이 투자 문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250m, 그러니까 승강장을 기준으로 250m까지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2024년까지 이 350m라는 지역을 다 아우르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임 리밋이 걸려 있는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 도심이라던가 부도심이라던가 이런 지역 쪽에 굉장히 투자금이 3, 4억대가 들어가는 곳들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만들고 입지 분석을 끝낸 결과 1억대 중반으로도 역세권 개발, 특히나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 주변에 입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업무 시설이 확충된다거나 아니면은 상업 시설이 늘어나는 곳들, 이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지역 안에 1억대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몇 곳을 저희가 데이터화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개발 사업, 특히나 역세권 개발 사업에 소액으로 조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여러 지역 중에 그 투자자분들한테 맞는 그 성향에 맞는 지역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천을 해볼 테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역세권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처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투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동안 내가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1억 원이라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소액이 돼버린 이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문자 사연들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사연은 뒷번호 1338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인데요. 용산구 서계동의 구축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사연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과장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서계동은 최근에 서울에서 조금 가장 유명한 용산에서도요,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옆이 일단 서울역으로 앞으로 이곳에 교통의 노선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라 향후에 13개의 노선도가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바로 인근으로는 북부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발의 호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또 게다가 서계동 주변이 지금 다 주택 개발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바로 위쪽에 부가현 뉴타운이 있고 또 최근에 공공 재개발 선정을 받은 지역도 있으며 바로 밑으로는 청파동 일대는 1차 신속통합 기획도 선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서계동도 이제 주택 개발을 좀 곧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곳에 지금 주민들도 개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차 때 공모에서 탈락하고 탈락 원인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서 이번 2차 공모 때는 이 지역들을 통합으로 추진을 해서 2차 공모를 접수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개발 열기가 조금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지금 최소 3, 4억대 이상으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발이 좀 이루어진다면 가치가 좀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 이곳이 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집중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좀 반영이 돼서 첫 투자 금액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하나 더 얹어드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심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 꼭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879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여유자금을 7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 재개발 투자를 해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7천만 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과장님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현재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지금 재개발 유망 지역을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면 최근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몰리게 되어서 투자 금액 자체가 좀 높아져서 1억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많긴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래가 좀 정체가 되어 있고 투자금 자체도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신 반면에 이런 재개발 예정지는 소액으로 앞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서 투자 수요가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있거나 정비 사업으로 유망한 지역들이 주택 가격대가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여서 진입 장벽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유망 지역 일부에 한해서는 좀 투자금 7천만 원 이하로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긴 하는데 점점 더 그 기회의 문은 빠르게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가치 상승을 좀 크게 누려볼 지역이 대표적으로 서울역 인근에 역세권 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텐데 지금 이런 기회들을 한번 빠르게 집중하셔서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좀 지역적인 입지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에 요즘엔 정말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투자 금액이 살짝 올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7천만 원으로 투자할 만한 곳 찾기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927번 쓰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충무로 인근에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도심지 내에 보유 중이신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좀 수익을 크게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요. 지역을 좀 더 크게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곳 일대 전망이 아주 좋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서울의 좀 전통적인 원도심에 이미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 또 바로 인근에는 최근에 서울시장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세운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개발 계획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처럼 세운지구도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를 시켜서 앞으로 주거와 녹지, 업무지역 등이 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는 도심지의 초고밀도 개발을 이루는 사업인데요. 이미 3구역과 6구역은 뭐 힐스테이트나 푸르지오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곧 입주를 할 예정이고 향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이곳 일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전망이 되겠죠. 하지만 이 일대가 좀 주변이 다 상업지이다 보니까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이 이미 지금 많이 좀 밀집을 해 있어서 우리가 주택 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좀 진구하기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만 더 밑으로 보셔도 다세대나 주택이 좀 밀집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이런 지역들은 인근의 이런 개발 호재도 누리면서 주택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속도가 당연히 상업지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주택 밀집 지역으로 한번 범위를 크게 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좋지만 조금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아래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임장 활동 꼭 해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362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여유자금을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도봉구 방학동과 금천구 독산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고 있는데 어디가 조금 더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일단 두 지역 다 교통과 지금 개발의 호재는 충분해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굳이 그 중에서 좀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독산동에 일단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방학동도 너무 좋은 지역이긴 하죠. 뭐 앞으로 GTX 노선도 추가적으로 들어설 거고 바로 밑으로 창동역이라서 이곳에 지금 뭐 복합 개발 사업이나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개발의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는 있긴 합니다. 또 그 밑으로는 장애 유탄이라서 아파트 대규모가 공급이 될 예정이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좀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관심을 또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같은 금액이면 뭐 방학동보다는 독산동을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독산동 일대가 지금 현재 가산 산업 단지로 이미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고 또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교통의 호재도 좀 있을 것이며 바로 인근으로는 지금 재건축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될 천산동과 화암동 일대이기 때문에 뭐 이곳의 인프라를 같이 누리게 될 수 있어서 향후에 미래 가치 상승폭이 더욱더 큰 지역이 바로 독산동이 될 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독산동은 뭐 안양과 군포 등 일기 신도시와 뭐 수원과 또 다른 경기권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으로 한번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지역 중에서는 독산동에 손 들어드렸습니다. 광명의 인프라 함께 누리고 또 일기 신도시와도 접근성이 좋은 곳 한번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정확한 투자처가 정해진다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사연 받다 보면 요즘 소액으로 좀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자 사연이 가장 많거든요. 또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좀 미래 가치가 상승이 확실시되는 재개발지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교통의 호재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지금 상담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기존에는 역에서 250m 범위로 한정이 되었지만 올해 초에 한시적으로나마 2024년까지 이 기존의 범위를 350m까지도 늘려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도 많이 되는 이런 사업에 지금 종상향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서 주택 재개발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지난 8월에 발표가 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대책이었던 주거안정 실험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향후 도심 복합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되는 곳이 바로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인근의 노후 주거지로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금 역세권 관련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미 서울에서는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곳이 아직 구역 지정을 좀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 자체가 투자금이 최소 3, 4억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요, 입지가 조금 우수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1억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일부나마 존재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지역의 입지 분석을 끝내고 좀 더 데이터화 시켜서 앞으로 도심 역세권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와 좀 자세한 브리핑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역세권 재개발 투자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5번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또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그 18년도쯤에 네. 그 가산동에 있는 두산 2부를 하나 매입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매수한 금천구 가산동의 두산 위브 아파트. 그럼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1주택 상황이신 거죠? 네네. 네, 거주 중이신 이 두산 위브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면서 가져가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거 2018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한 4, 5년 전에 매수하셨네요. 매수하셨을 때 당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3억 5천 정도요. 3억 5천. 네. 그러면은 작은 소형인가 보네요. 5구 사이트 정도? 5구 타입이에요. 5구 타입. 네. 자, 그런데 지금 혹시 시세 아세요? 지금 부동산에 한번 얘기해 보니까 6억 한 7, 8천 정도? 한 7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억 7, 8천 정도. 네. 3억 버셨네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오름폭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덜 오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인근에 조금 지도를 조금 크게 볼까요? 자, 이 지역이 네. 이 지역 전체가 다 뭐예요? 쥐밸리예요. 예. 그렇죠. 네. 1, 2, 3이잖아요. 네네.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제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판매, 상업, 여기가 이제 제조, 여기도 제조업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아울렛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두산 여기 두산 위브 앞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다 마리오 아울렛이라던가 현대 아울렛이라던가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 가보시면 뭐 여기 자주 이용하시죠? 예, 이용은 자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든가요? 조금 젊은 친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는 뭐냐? 대부분이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가산 두산 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타입이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이 가족 단위니까. 세 가족 이상이니까. 자, 가족 단위로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른 데서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수요가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가 그래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밝다. 네네.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밝다 전망이.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이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물론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늘어날 수는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플러스 사옥들, 그러니까 업체의 사업에 사옥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요 두산 위브 이 위쪽으로 보면 여기 시흥 IC 가는 곳 있죠? 이 G타워라고 하는 곳이 넷마블 사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은 임원급들이 들어와요. 임원급들이. 자, 그럼 임원급들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가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게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다 높은 건 아시죠? 예. 대부분이 다 높단 말이에요. 자, 이 사업들의 임원들이 와가지고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게 이 지역 외에는 주변에는 없어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주변에 업체의 사옥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가족 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자, 더군다나 이 가산 두산 위브 이 아래쪽은 사실상 원래 맨 처음에 한 15년 전부터는 여기가 뉴타운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되고 현대가 여기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세 동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에 이제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모아타운 이런 얘기가 쏠쏠치 않게 나오는 곳이 이 지역. 이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이 지역에 사실상 얘기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현재 이 아래쪽은 중공업과 플러스 소형 주택들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가치로서는 사실상 뭐 작은 것들이 각광을 받겠지만 아파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보유하세요. 저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좀 더 그럼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한 4, 5년 정도는 더 가져가시되 중간중간에 네.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번 네.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게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향후 가치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좀 분석 도와드리면서 4, 5년 정도는 더 보유 의견 드렸거든요.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용산 쪽에 좀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네.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용산에서 좀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냥 용산 크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네네네네. 거예요. 그럼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세요? 1억 4, 5천 정도요. 알겠습니다. 1억 4, 5천으로 접근해 볼 만한 용산 지역에 투자처가 있는지 좀 넓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하나하나 추려가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여유자금, 투자금이 한 1억 4, 5천 정도 되세요? 1억 5천까지 될 것 같아요. 1억 5천까지는 돼요? 네. 그러면 자, 용산에 1억 5천 조금 빠듯해요. 조금 네. 빠듯해요. 하지만 이게 여기 투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입주권 나오는 지역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입주- 좀 얘기 드린 게 있어서. 네. 네네. 입주권 저도 좋아해요. 근데 1억 5천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1억 5천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은 있어요. 네. 자,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신용산역이에요. 네네. 신용산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역 일대에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네. 자, 요런 오피스텔들, 이런 오피스텔, 뭐 이 뒤에 있는 오피스텔, 이런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좀 작아요. 한두 평 정도밖에 안 돼요. 대지 지분은. 그런데 투자금은 뭐 작은 거는 8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2, 3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1억 5천으로는 투자는 되겠죠. 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입주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가 네. 가능하지만 자, 입주권이 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원효로 일대라던가 뭐 여기 신계동이라던가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와 지금 여기 국제업무지구를 할 수 있는 이 지역들 원효로 2, 3가 그다음에 이촌동 일대 이 일대예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 이 지역들 청파동, 효창동 이 지역이거든요. 네네. 시청자분 효창동 혹시 가보셨어요? 용산 중에서. 가보진 않았어. 아니요, 가보진 못했어요. 자, 효창동 주변에 여기 지금 효창 4구역이라고 하는 세양 청마루 위에 여기 지금 5번지 대가 있는데 여기 원룸이 놀라지 마세요. 7억 5천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투자금이 6억 이상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조차 투자금이 5, 6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1억 5천으로는 사실상 용산 지금 들어가고 싶은 건 당연해요. 왜냐? 누구나 다 용산 하죠. 네네. 그렇죠? 용산을 바라보시는 이유도 다들 뉴스나 어디에서 막 주변 지인들도 제 주변도 그래요. 용산을 하고 싶다. 그렇죠. 용산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한 1년 정도 돈을 모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자, 그래봤자 2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2억도 힘들어요. 1년 뒤에 용산이 더 얼마가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용산에다가 지금 시드머니를 묻어두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금 더 1억 5천으로 용산 주변 인근 지역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용산에서 마포라던가 뭐 영등포라던가 뭐 노량진 이쪽이라던가 아니면 위에 서울역 인근 지역들 중구, 종로 이런 쪽 그러니까 용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용산과 같이 개발 호재가 많은 곳들 네. 그런 쪽에 시드머니가 지금 1억 5천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차라리 거기에서 내 시드머니를 싹을 틔운 다음에 용산에다 갖다 묻으세요. 다시. 이해하세요? 네. 지금 1억 5천을 불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산에다가 갈아타기용으로 용산을 진입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지역들에 혹시 지금 뭔가 투자를 원하시면은 네. 제가 이런 것까지 한번 컨설팅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네.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거는 짧게 해서 제가 방송 시간 도중에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그 여유자금으로는 용산의 입주권을 노리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새로운 투자 방향 일러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내용도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도 늘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소액으로 내가 모아둔 이 현금 자산을 그냥 두기는 아까워서 어딘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즘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1억 원 소액 투자, 특히나 이 역세권 개발지에 투자 관심 원하신 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으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